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언택트, 비대면, 비접촉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언택트란 접촉하다는 뜻의 컨택트에서 부정의 의미인 on을 합성한 말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신조어인데, 언택트 소비란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점원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전 세계를 덮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 언택트 소비와 언택트 문화가 우리의 일상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감염을 우려해 직접 상점을 방문하지 않는 대신에 온라인에서 쇼핑하고 배달 앱이나 배송 서비스를 통해 문 앞에서 음식을 받는 사람이 늘었다고 합니다. 접촉은 감염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전통적 대면 서비스는 쇠퇴하고 언택트 방식의 소비가 필수로 여겨지는 새로운 소비 형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배달뿐만 아니라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기피하면서 홈 트레이닝 앱을 다운로드한 영상 수요도 증가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 이용률의 증가로 온라인 교육 관련 상품 매출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일부 학습 콘텐츠는 최대 7배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각종 공연, 음악회, 연극, 미술 등 무관중 온라인 관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 화상 면접으로 인재를 뽑는 온라인 채용 설명회 등 유통에서 교육, 취미까지 모든 일상은 언택트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이 언택트에 연결이라는 개념이 더해진 온택트 문화로 확산 중입니다. 기존 언택트는 비대면 구매 정도를 나타내는 수준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머무르는 생활에 지친 이들이 온라인으로 외부와 연결해서 각종 활동을 하는 온택트 문화로 확산하여 온택트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발전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유지하되 일상을 영위하고 사회의 정상 가동을 위해 언제든 서로를 원활히 연결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온택트가 보편화하는 뉴 노멀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마케팅 기업과 판매를 위해 소매 파트너와 수익을 공유했다면, 앞으로는 이 같은 분업의 경계가 사라져 스스로 브랜드를 만들어 알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의 혁신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언택트 소비는 빠르게 정착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온라인 거래와 같은 언택트 소비, 비대면 방식의 소비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5060 중장년 세대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대면을 극도로 꺼리게 되는 현상이 심해지고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보편화되어 잠시 마트에 가는 것마저 꺼려지다 보니 그동안 오프라인 구매만 고집했던 중장년층까지도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구매의 매력을 경험한 중장년층의 소비 패턴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후에도 변화된 트렌드로 정착되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에게 강제로 새로운 습관을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안 가는 연습을, 직장인들은 집에서 일하는 연습을,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연습을 강제로 하는 중입니다. 언택트 연습을 1년 이상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택트가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조차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만큼 디지털 활용 능력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 비해 디지털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5060 중장년 세대에게는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언택트를 향한 변화는 세상의 자산들이 디지털 세상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1020에게는 팬데믹 위기가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5060 세대에겐 엎친 데 덮친 더블 리스크입니다. 기존의 은퇴 리스크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팬데믹 리스크까지 감당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언택트 경제에 유능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난 몇 달간 전 국민이 언택트 연습을 강제로 하면서 이미 상당수 비즈니스와 일하는 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얼마 안가 디지털 플랫폼을 모르면 물건을 못 팔고 디지털 협업 툴을 모르면 사업을 할 수 없고 디지털 화폐를 모르면 금융거래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초보인 5060 중장년 세대가 단번에 1020 세대만큼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배우는 방법은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와 인스타그램으로 물건도 사보고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비대면 뱅킹으로 계좌 이체도 해보시는 것입니다. 신문 기사에도 실렸던 이야기이지만 사회적 불평등 연구의 석학으로 꼽히는 로버트 라이시라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이번 코로나19로 미국 사회에 새로운 4개 계급이 출현했다며 계급 간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계급은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의 35%에 해당하는 이들은 전문직, 관리직, 기술 인력으로 노트북만으로 장시간 모든 업무를 해낼 수 있고 화상회의를 하거나 전자문서를 다룰 수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전과 거의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이시 교수는 이 첫 번째 계급은 위기를 잘 건널 수 있는 계급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계급은 필수적 일을 해내는 노동자 그룹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약 30%로 의사, 간호사, 재택, 간호, 육아 노동자, 농장 노동자, 음식 배달 공급자, 트럭, 운전기사, 창고, 운수 노동자, 약국 직원, 위생 관련 노동자,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이라고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해내는 이들로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 부담이 뒤따르는 직업군입니다. 라이시 교수는 그들은 위험 수당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계급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입니다. 소매점, 식당 등에서 일하거나 제조업체 직원들로 코로나19 위기로 무급휴가를 떠났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라이시 교수는 이 계급은 대부분 가족을 부양하고 집세를 내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생활비를 충당할 만한 비상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계급은 잊혀진 노동자들입니다. 이를테면 감옥이나 이민자 수용소, 이주민 농장 노동자 캠프, 아메리칸 원주민 보호구역, 노숙인 시설 등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공간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라이시 교수는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계급은 가난하고 흑인이고 라틴계이며 불균형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시 교수는 이 3개의 계급은 정부나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할 로비스트와 정치 행동가들이 없기 때문에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비록 미국의 상황으로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우리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온라인 언택트 세상으로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디지털 환경에 빨리 잘 적응해 가는 길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온라인 언택트 세상이 코로나19 사태로 급속히 앞당겨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산업 생산과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데 반해 온라인 판매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판매 사업에도 온라인 기기를 잘 다루고 SNS 활동에 익숙한 신중장년들도 속속 참여하는 추세로 중장년층의 온라인 활동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한 가지 일에만 능통한 전문가가 아니라 폭넓은 지식과 기능을 익혀서 고성능, 고기능의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엔 대량 생산 시대로 같은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획일화된 사고방식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제품, 소량 시대로 각자 갖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개성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활용 기술을 갖추는 것도 필수가 되었습니다. 마침 지난 5월 7일 정부도 한국판 뉴딜 정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 5G, AI 등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장년 시니어들도 지금까지는 디지털 세상을 알면 단지 생활에 편리한 정도였다면 이제는 디지털 세상을 모르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사용하면 할수록 그 유용함을 알게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편리함과 유용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세상에서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 인생도 짧은 청춘을 보내고 긴 노년을 살아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나 남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 한다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노화는 어쩔 수 없지만 온라인에서는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청춘일 수 있습니다. 폭넓은 지식과 기능으로 변화에 적응하며 능동적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꼰대가 아니라 스마트 에이징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트렌드를 읽는다고 100%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100% 실패는 보장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급속한 미래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의 변화는 상상 이상으로 빠른 트렌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풍요롭고 보람된 삶을 보장하기는 힘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서 평생 학습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움을 그만둔 사람은 20세든 80세든 늙은 것이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포드의 창립자 헨리 포드가 남긴 말입니다. 또 나이와 무관하게 배움을 즐기는 시니어들은 말합니다. 지금 공부가 진정한 인생 공부라고. 그러니 백발이 성성해도 배움이 마르지 않는다면 진정한 젊음은 언제나 현재에 머무를 것입니다. 중장년 시기의 배움은 그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일상의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움의 즐거움으로 생활의 활기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 에이징으로 모두가 거듭날 수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